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섭리와 자연의 이치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비법이고 절대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대도, 큰 도둑이라는 뜻. 유명한 대도로는 조세형. 야구에서는 도루를 잘하는 선수들에게 비유적으로 이런 호칭을 붙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전준호, 리키 핸더슨 등이 있다. 안녕하세요. 노가다TV 서민이야기의 노프로입니다.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습니다. 둘이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하자 하는 소꿉장난 같은 말이 아닌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이미 다 받아놓고 결혼식 날짜만 잡으면 되는 약혼녀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여러 남성분들에게 큰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희 커플은 14살 차이입니다. 저는 30대 중후반, 제 애인은 20대 초반입니다. 14살 차이가 조금은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제가 중학생 시절 다마구치 공룡이 태어난 어느 여름날 제 약혼녀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당구를 배울 때 제 약혼녀는 걸음마를 배웠고, 제가 술 담배를 배울 때 제 약혼녀는 한글을 배웠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해 소총을 쏘고 있을 때 제 약혼녀는 어린이집에서 물총을 쏘고 있었고, 제가 클럽 축제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제 약혼녀는 학교 축제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중전화기에서 전화를 했고 삐삐를 차고 다녔다는 말에 제 약혼녀는 놀라움을 표시했고,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던 제 약혼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약혼녀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할 때 저는 하드가 먹고 싶다고 하였고, 제 약혼녀가 서점에 가고 싶다고 할 때 저는 책방에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약혼녀가 초등학교 때 아저씨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면서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읽으며 흐뭇해하던 아저씨가 바로 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기야, 그때는 자기 편지 때문에 힘이 났어, 고마워.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차도 조그마한 경차를 타고요. 하지만 성공하였고 곧 결혼을 계획 중인 사이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야 이 도둑놈아, 양심 없는 놈이네 소리를 자주 듣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입니다. 연애 기간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성공했던 연하녀 꼬셨던 비법에 대해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볼까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5가지 비법을 끝까지 꼭 보신다면 제가 단언컨대 무조건 도움이 되실 만한 비법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바로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과 의견은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한번 꼰대의 종류에 대해 올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꼰대 짓을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요즘은 나이가 2~3살 차이만 나도 여자친구 말을 다 자르고 가르치려 드는 친구들을 자주 봅니다. 특히나 나이 차이가 나는 사이일수록 더더욱 경청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그건 아니지, 너는 틀렸어 라며 하던 말을 자르고 가르치려 든다면 여자들은 나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극혐 아저씨 정도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작은 사람이라도 항상 배울 점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법입니다.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 나이를 먹다 보면 자연스레 신진대사가 감소하고 술을 자주 먹다 보니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얇은 이른바 마른 비만의 몸매가 되기 십상입니다. 배가 나오면 일단 아저씨로 봅니다. 등치가 큰 거랑 마른 비만은 차원이 틀립니다. 배만 나온 이티형 몸매는 여자들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가끔 똥배가 귀엽다는 말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나서야 내 남자의 똥배가 귀여워 보일 수도 있는 거지, 처음부터 아저씨스러운 몸매를 과시한다면 퇴짜를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가 날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남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관리를 통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걸 꼭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몸짱은 아니지만 몸꽝은 안 되도록 평소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 외모에 자신이 없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자기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매너 있는 남자가 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매너라는 것은 즉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말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의자 빼서 받쳐주기, 문 손잡이 먼저 잡아 열어주기 등등 기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져줄 줄 아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져주는 남자는 여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을 배려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평소에 배려하는 습관을 들여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여성에게 어필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 약혼녀가 처음 저에게 호감이 생겼을 때가 다른 사람에게는 쌀쌀맞게 굴면서 자기한테 지속적인 배려를 했을 때 이 남자 괜찮다 라며 호감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매너의 습관화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하다 보니 저희는 연애 기간이 늘어날수록 싸우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지금은 가뭄에 콩나듯이 다투는 걸 빼면 항상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비법입니다. 패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실 첫인상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경청을 하던 매너를 하던 배려를 하던 뭘 할 수가 있습니다. 30대가 넘어가면 이제 슬슬 패션 따위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그냥 입던 옷 대충 입고 다닙니다. 어쩌면 그냥 입던 옷 대충 입고 중요한 자리에 나가는 게 더 좋을 정도로 한 번씩 꾸몄다 하면 사뭇 여성들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같은 청바지에
같은 티셔츠를 입어도 핏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입어야 하며 패션 초보이신 분들은 화려함과 유니크함보다 깔끔함을 가장 신경 써서 입으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나와 패션 코드가 비슷한 친구에게는 절대 조언을 듣지 않아야 하며 여러 옷을 내 고집에 내키지 않아도 입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망의 5번째 비법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섭리와 자연의 이치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비법이고 절대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사랑이 생겼을 때 그 사랑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지 가장 선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비법이기도 합니다.